예, 안녕하세요. 식품학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첫 시간이고요. 일단 1회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빨리 막 대충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수업 시작하기 전에 1회부터 12회까지 4주간에 걸쳐서 이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요. 물론 이론 시간에 나왔던 내용들,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것들을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단원별로 챕터를 나눠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4주간 진행이 되는 요 모의고사형 문제풀이는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시험지 같은 데다가 문제를 풀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 보시는 건데, 실제 시험에서처럼과 거의 같은 출제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회 풀기 전에 먼저 이제 출제 비중에 대해서, 물론 이론과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다 설명이 되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수분에 대한 문제는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두 문제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편이고,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이 되겠죠. 탄수화물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연구사 시험에서는 4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보통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수분, 탄단지, 요 4챕터가 가장 메이저여서 요 4챕터에서 20문항 중에서 거의 한 45%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질 파트에서도 보통 한 4문제 또는 3문제 정도, 3, 4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찬가지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가 가장 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색소도 있고 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능성 식품도 있고, 독소, 비타민, 무기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각각 한 문제 정도씩 고르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지껏 있었던 식품학의 기출 문제들을 보면 요 정도의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무기질에서 한 문제, 비타민에서 한 문제, 색소에서 한 문제. 색소 쪽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갈변이거든요. 갈변 파트에서는 많이 나오면 한 2문제까지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출제가 되고 있어서 효소적 갈변, 비효소적 갈변, 이 두 가지 구분하는 거. 비효소적 갈변 중에서는 특히 마이알 반응을 꼼꼼하게 봐두셔야 됩니다. 거의 뭐 한 80~90% 이상은 그쪽에서 출제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죠. 효소. 효소도 무조건 한 문제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3~4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요 효소나 갈변이나 무기질 비타민 쪽에서 한두 문제 정도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맛도 한 문제. 그러니까 거의 전 챕터에서 골고루 나오는데, 이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한 챕터 한 문제씩 나온다. 챕터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향 빠졌죠. 향에서도 한 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물성도 최근에 한 문제 이상씩 무조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토니언 플루이드, 넌 뉴토니언 플루이드, 뭐 딜라탄트 유체, 이런 요 정도 나오면 되게 좀 수준이 조금 높은 물성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수중 유적형, 유중 수적형, 콜로이드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물성이 이제 물리적 성질 또는 식품의 그쵸, 물리적 성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기능성 식품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서 이 정도의 출제 비율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문제 푸시는데, 공부하시는데 내가 어디에다가 힘을 줘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지가 감이 좀 잡히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12회 모의고사 문제들은 출제 비율은 패턴은 거의 똑같이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전체 20문항 중에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되게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 이제 한 10문제, 7, 8문제 이상은 난이도 중간 정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변별력을 주는 문제가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난이도 상급의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모의고사형 문제풀이 4주 동안 풀어볼 12회 모의고사 문제는 난이도가 아주 낮은 문제들은 조금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풀어보시면서 12회가 전부 다 내게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좀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되게 쉽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적에 조금 난이도가 중에서 중상 정도의 문제로 단련을 연습을 공부를 하신 후에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쉬운 문제가 꽤 있었어 라는 어떤 안도감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 중상 정도로 조정을 했고 아주 쉬운 정말 문제만 보기만 봐도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의도적으로 좀 제외를 했다는 것, 그걸 염두에 두시고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이 꽤 있구나, 이 모의고사 12회 안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회부터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최근에 있었던 충남보건연구사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탄수화물 문제 무조건 나오죠.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많이 나오면 네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자, 1번 녹말은 아밀로이즈와 아밀로펙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스타치는 아밀로이즈, 아밀로펙틴. 아밀로이즈는 조금 지울게요. 아밀로이즈는 포도당이 직쇄상으로, 물론 그리기 편하게 이렇게 직쇄상으로 그리지만 사실은 이게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서 요오드에 포화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 아밀로펙틴은 이 글루코즈 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가지처럼 되어 있는 게 아밀로펙틴이죠. 맞습니다. 2번 글리코겐은 동물의 저장 탄수화물. 요게 여러 과목에서 많이 나와요. 녹말, 스타치는 다 구성 단위는 포도당, 글루코즈 단위인데 얘는 스타치에서 얘는 아밀로즈, 얘는 아밀로펙틴인데 똑같이 글루코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글리코겐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똑같이 아밀로펙틴처럼 가지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구조가 살짝 달라서 아밀로펙틴보다는 훨씬 더 촘촘하고 조밀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지 모양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공 모양으로 표시를 하고 얘는 동물성 탄수화물이에요. 동물성 저장 탄수화물. 사람의 경우에 그래서 간과 근육에 350g에서 450g 사이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 그래서 2번 보기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렇다면 전부는 스타치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저장 탄수화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과일에 들어있는 펙틴은 잼과 젤리를 제조하는데 이용된다. 예, 펙틴은 수용성 섬유질, 대표적인 수용성 섬유질이면서 식물체의 세포벽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산과 당이, 산 조금, 그 다음에 당 많이 들어있으면 잼과 젤리를 제조하는데 이용이 되는 물질이고요. 4번 키토산은 게, 새우의 껍질에 들어있는 주요 다당류이다. 얼핏 맞는 것 같지만, 자, 키토산은이 아니고 갑각류의 탄수화물은 키틴 성분이에요. 이 키틴 성분이 탈아세틸화 되어야 키토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죠. 키토산 부분을 키틴으로 바꾸면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1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키토산을 키틴으로 바꿔야 되면 워낙에는 각각류에 있는 탄수화물은 키틴이고 이 키틴이 탈아세틸화가 되어야 키토산이 되는 거다. 자, 4번이 정답이었고요. 2번 변성 조건에 따른 단백질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대두글리시닌은 75에서 85도씨 온도에서 온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 차이가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1에서 2%의 염류를 첨가하면 여기서 염은 이걸 말하는 거죠. 칼슘이나 마그네슘염. 이게 뭐죠? 두부를 제조할 때 간수의 성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응고되어 겔이 형성됩니다. 그 겔을 뭐라고 한다? 두부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2번 우유의 카제인은 케이신이라고도 읽고 70도씨 정도의 열이나 레닌에 의해 응고가 되어 침전한다. 자, 우유의 카제인은 70도씨 정도의 열이나에다가 딱 슬래시를 치고 카제인은 응고가 되지 않아요. 카제인은 열에 응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리고 뒤 부분은 맞아요. 뭐지? 레닌에 의해서 응고되어 침전된다. 레닌에 의해서 응고가 된 걸 뭐라고 하죠? 커드라고 해요. 커드. 스펠이 이제 커드라고 해서 요게 레닌 어린 소의 네 번째 위에서 추출할 수 있다고 하는 응유 효소 레닌에 의해서 응고가 된 그 순두부 같은 재질 그걸 커드라고 하고 이 커드에다가 이제 유산균을 접종하고 수분을 빼고 숙성을 시키면 이제 치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이 틀렸어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옳지 않은 걸 구한 거니까. 3번 보기 보시면 난백을 저으면 공기가 들어가서 오보글로불린. 이 오보글로불린이 써주세요. 난백의 기포성. 그래서 달걀 흰자를 예전에 그 거품기 같은 걸 거품기라고 하죠. 그걸 막 치대면은 거꾸로 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이 폼, 거품이 형성되는 게 바로 오보글로불린 때문이다. 얇은 기포막을 형성해서 이것은 비가역적인 변성이다. 이 오보글로불린의 구조가 깨지면서 액체의 분산매에 기체의 분산상이 들어가는 이런 콜로이드를 만들고 얘네들은 단백질의 구조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다시 투명한 계란 흰자로 돌아가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뒤 다 맞는 보기가 되고요. 4번 육류의 콜라겐은 이제 꼬리나 껍질이나 뭐 힘줄 이런데 있는 성분인데 경단백질이라고도 하고 알부미노이드라고도 하고 단단한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의 안 되는 그런 단백질이죠. 물론 장시간 가열하면 젤라틴으로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 옳지 않은 거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체크를 좀 해주세요. 가끔 문제가 나오는데 쉽고 간단하면서도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바로 3번 같은 문제입니다. 계산기를 소지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계산 문제가 나왔다면 되게 쉬운 산수적인 그런 계산 문제다 생각하고 긴장하지 마시고 자 켈달, 킬달 어떻게 읽어도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은 조단백질을 정량하는 분석 실험을 킬달, 켈달 또는 마이크로 켈달법이라고 해요.